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아침이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반응. 예전에는 참 자연스러웠던 감정과 신체의 설렘도 이젠 그저 흐릿한 기억처럼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꼭 이렇게 계속 살아가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속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활력이나 따뜻한 연결감, 그리고 한때 누리셨던 아름다운 친밀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우리 몸은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도 몸도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바로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과일일 수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값비싼 호르몬 요법도 아닙니다. 단지 5가지 자연 그대로의 과일들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며 사라진 줄 알았던 친밀감을 다시 살짝 깨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5가지 과일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일은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수천 년간 열정을 상징했던 과일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그 열매가 우리 몸속에서 해내는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올해 가장 기분 좋은 건강 변화가 이 영상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내용 중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고 별로 도움이 안 되셨다면 연령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댓글을 제가 읽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자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장수지혜 연구소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자립적이고 삶의 기쁨을 오래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어쩌면 지금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몇 년 전 제가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머리는 또렷하고 인품도 참 따뜻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조용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제게 살며시 다가오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몸이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순환이라는 건 단순히 피가 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에너지의 흐름 활력, 그리고 친밀함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적포도입니다.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수해온 희귀 슈퍼푸드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듯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려지는 곳에 혈류를 되살려주는 자연의 기적이죠. 이 포도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포도 껍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단순한 항산화 성분을 넘어 우리 혈관 내벽 깊숙한 곳까지 작용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르고 산소는 근육, 뇌, 심장,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부위까지 더 잘 전달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질산화질소, 나이트릭스 옥사이드 생성을 도와주는데 이건 바로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 작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지만 포도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작용 없이 의존성도 없이요. 남성분들에게는 더 강하고 반응력 있는 발기를, 여성분들에게는 골반 부위로의 혈류 증가로 인해 건조함이 줄고 민감도가 높아지고 소중한 순간들이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건 이 변화를 위한 행동이 너무 작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부부는 매일 오후에 함께 포도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의 시간, 하루의 작은 의식이 되었죠. 3주가 지나 그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변화입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셨거나 마음속에 불꽃이 사그라든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한 가지 작은 걸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적포도 한 컵, 오후든 저녁이든 마음이 당기는 시간에 천천히 드셔보세요.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믿어보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반응할 줄 아는 존재니까요. 왜냐하면 친밀함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오랜 습관들에 가려져 잠시 숨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딱 포도처럼 소박한 존재가 우리 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넌 아직 기억하고 있어. 이제 두 번째 과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우리 몸 깊은 곳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이에요. 바로 크랜베리, 한국말로 하면 작은 붉은 열매라고도 부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도 크랜베리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절 즈음에 달달하게 젤리로 나오는 그냥 한번 맛보고 마는 그런 곁들임 요리쯤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작은 빨간 열매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크랜베리 주스나 크랜베리 간식 캡슐 등을 드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크랜베리는요, 단순히 신맛 나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열매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신장과 요로개를 조용히 지켜주는 수호자예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예전만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염증도 더 자주 생깁니다. 혈압도 슬그머니 올라가고요.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불편함, 건조함, 피하고 싶은 신체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크랜베리는 조용히 등장합니다. 이 열매에는 프루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해한 박테리아를 열에서 제거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골반 주변의 혈관 건강까지 향상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혈류, 덜한 통증,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크랜베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역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친밀함에 아주 중요한 질산화질소와 혈액순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60대 중반에 퇴직한 재봉사 할머니였습니다. 오랫동안 요로 불편으로 고생하셨고 남편분과의 신체 접촉도 점점 멀어지셨어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플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우리가 바꾼 건 아주 작았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크랜베리 주스를 아침에 반 컵, 그리고 말린 크랜베리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 3개월 후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주스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그게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편안함을 되찾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편안함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가까움도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몸에 가벼운 불편감 하나가 마음과 관계를 멀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마트에서 크랜베리 한 봉지나 100% 크랜베리 주스를 보시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단지 건강을 위한 성분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아주 깊고 개인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기능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몸의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과일이에요.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그 색깔부터 뭔가 시적이지 않나요? 햇살 같은 노란빛 따뜻하고 풍부한 주황빛. 마치 한 입 한 입에 햇볕이 담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과일은 단지 보기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함께했던 많은 어르신들께 파파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어요. 기적을 약속해서가 아니라 좋게 느끼는 법을 몸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68세의 조지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채소도 잘 드시고 밤에도 일찍 주무셨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친밀감이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은 것 같아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식단 전체를 바꾸지 않았어요. 약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파파야 한 컵, 그릭 요거트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서 드셨어요. 몇 주 후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분께 인사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가 곧아졌으며 눈빛에 생기가 돌았어요. 다시 오셨을 때 조지 씨는 말했습니다. 다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파야는요, 단지 열대과일이 아닙니다. 비타민 A, C, E가 풍부해서 세포 회복 혈류 개선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진짜 장점은 파파인밥이라는 강력한 효소에 있어요. 소화에도 도움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장과 혈액 내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피로를 더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몸속의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파파야는 그런 염증을 조용히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은 부신 아드레날린 분비기관을 도와주는 점이에요. 이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곳인데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에너지는 고갈되고 호르몬은 흔들리고 친밀감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파야는 이 부신을 안정시켜 몸이 다시 생존 모드가 아니라 연결 모드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는 에스트로겐 균형을 도와주고 골반 부위의 혈류를 높여 신체 접촉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잘라서 떠먹어도 되고 따뜻한 아침에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드셔도 좋아요. 이건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활력을 회복하고 아침에 잔잔한 에너지로 눈을 뜨고 어쩌면 배우자를 향해 다시 한번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파파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몸속에서부터 부드럽게 영양을 채워주고 기분을 가볍게 하고 에너지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움직임도 관계도 그리고 친밀감도요.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늘어지고 내 몸과 내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이 과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부드러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혈류를 돕는 걸 넘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과일이에요.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뭔가 그리움이 담긴 과일 같아요. 짙고 벨벳 같은 붉은빛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게 만드는 그 느낌. 체리는 급하게 먹을 수 없어요. 멈추고 느끼고 현재에 머무르게 해주는 과일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부부 이야기 하나 나눠드릴게요. 60대 후반의 짐과 캐롤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40년도 넘었고 서로를 향한 애정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뭔가 조용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저 같지가 않아요. 캐롤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손을 잡는 것도 눈빛을 마주치는 것도 그 예전의 따뜻함이 그리워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은 남아있지만 마치 친밀한 시절이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제안은 아주 간단했어요. 매일 밤 함께 체리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제철일 땐 생체리 그 외에는 냉동이나 말린 체리도 좋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웃으며 진짜예요 라고 물었지만 2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두 분이 손을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짐 씨가 말했죠. 기대는 안 했는데요. 뭔가 달라졌어요. 다시 가까워졌어요. 왜일까요?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차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몸의 혈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기능적인 친밀감뿐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감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체리는 또 하나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바로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이 부족하면 친밀감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피곤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불안정해지며 몸과 마음이 서로를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푹 자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호르몬이 다시 균형을 찾고 감정의 벽이 부드러워지고 신경계가 진정되며 가볍게 손을 잡거나 살며시 기대는 순간조차 다시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남성에게는 더 단단하고 오래 유지되는 반응성을, 여성에게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감각, 그리고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마음을 여는 용기를 줍니다. 체리는 우리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장애물을 없애주죠. 염증, 긴장,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 환자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체리 때문인지 그냥 그 시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젠 저녁마다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체리를 먹어요. 서로 얘기하고 웃고 다시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치유예요. 혹시 요즘 밤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시나요? 편안함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작은 체리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생으로 냉동으로 아니면 타트 체리 주스 한 잔도 좋아요. 단지 혈류나 호르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을 위한 선물로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과일입니다. 이번 과일은 단지 혈류나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랑 열정, 회복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 온 특별한 열매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어떤 과일은 단지 영양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석류가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 문화에서 석류는 풍요, 사랑, 새로움을 상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이기도 해요. 저는 한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72세의 에블린 여사님. 성격도 밝고 에너지도 넘쳤지만 그 눈빛엔 뭔가 조용한 쓸쓸함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꽃 같은 감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도 무리한 운동도 아닌 조용한 방법 하나를 제안해 드렸어요. 바로 석류였습니다. 석류는 겉으로도 참 아름답지만 속에는 폴리페놀, 포리페놀, 과 천연 질산염, 니트레이트. 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질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생성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 전체의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더 잘 돌게 된다는 뜻이죠. 심장, 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침묵하는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 말이에요.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가 다시 따뜻해지고 오랫동안 조용했던 감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부드럽게 상승한다고 해요. 무리한 변화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의 지원.
에너지와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부드러운 바람이죠. 여성분들에게는 석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골반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에스트로겐 균형을 지원해 신체적 친밀감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열려요. 진짜 친밀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에블린 여사님은 매일 아침 배로 순수 석류 주스 반 컵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설탕도 첨가물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스였죠. 몇 주 후 그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어요. 무언가 제 안에서 다시 켜진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수많은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신을 잊고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요약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젠 접촉 열정 가까움은 그저 지나가버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 몸은 여전히 듣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석류는 그렇게 말해주는 과일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이 과일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작은 유리잔에 석류 주스를 담아 마시거나 요거트 위에 씨앗을 올리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아요. 간단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꼭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단지 기억만 나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과일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지요. 혈류를 되살리고 신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깨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열정의 불꽃을 밝혀주는 석류까지. 어르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사실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컵의 포도작은 한 줌의 체리, 한 조각의 파파야, 혹은 석류 주스 반 컵. 지금 여러분께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요. 이 5가지 과일은 단지 비타민이나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몸과 마음의 연결, 친밀감, 자존감, 그리고 삶의 생기가 담겨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귀 기울이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병원 처방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 놓인 한 그릇의 과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함과 친밀함 그리고 기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 중 당신 마음을 두드린 과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과일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강하게, 더 가깝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당신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걸어드릴게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소파에서 일어날 때 살짝 떨리는 다리. 예전엔 거뜬했던 계단이 이제는 잠시 멈춰서게 하는 그 순간들.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찾아와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조금씩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줄고 넘어질까 걱정되는 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노화라고 생각할 무렵엔
이미 몸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 만큼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히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는 아주 흔하지만 눈치채기 어려운 아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대신 어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금세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시는 행동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떨리거나 일어설 때 중심 잡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 그 댓글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되찾을 수 있도록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아침 습관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에서 깨고 가볍게 기지개를 켠 뒤 주방으로 향합니다. 시리얼 한 그릇을 따라 먹거나 토스트에 버터를 바릅니다. 혹은 과일 한 조각,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즐기기도 하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침이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없었다면 우리 몸의 근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챙기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고품질 단백질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쓰이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동화저항 Anabolic Resistance 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식사를 했더라도 근육은 서서히 조용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바나나를 얹은 오트밀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잼을 바른 토스트 맛있지만 근육을 위한 요소는 없습니다. 장아찌를 곁들인 쌀죽 위에 부담은 적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죠.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인 식사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가 아닌 이상 총 단백질 함량이 3, 4기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육은 아침에 23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놓치면 몸은 여전히 전날 밤에 금식 상태로 머무르게 되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리 근육부터 조금씩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단에서 힘이 빠지거나 걷는 게 불안하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은 이걸 고치기 위해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똑똑한 음식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트밀을 드신다면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을 섞거나 그릭 요거트를 넣어보세요. 토스트엔 달걀을 얹거나 견과류 버터에 치아씨드를 뿌려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코티지 치즈 몇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근육이 오랫동안 원해온 응답을 드리는 셈이에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30g 단백질을 섭취한 노년층은 같은 양을 오후나 저녁에 먹은 사람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은 근육이 가장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정차해 있을 때 타는 것과 같죠. 이미 떠난 기차를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앉는 그 순간 이미 절반은 해내신 겁니다. 이제는 그 식사가 근육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도록 작은 선택을 더 해보세요.
내일 아침 접시를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엔 단백질이 있을까? 죄책감이 아닌 관심과 배려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침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찾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변화들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실수는 주방이 아닌 의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런 하루를 시작하시죠. 잠에서 깨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차나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편한 의자에 앉아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넘기거나 혹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30분, 때로는 그 이상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분명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평온한 루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몸은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굳어 있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으며 근육은 완전히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부드러운 활성화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은 여전히 잠든 듯한 상태에 머뭅니다. 혈액은 천천히 돌고 산소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설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의 신호라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근육과 신경이 방치된 결과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주변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하루하루의 작은 비활동 시간들이 쌓여 눈에 띄는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우체통까지의 짧은 걸음도 어느 순간 작은 도전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고치기 아주 쉽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고 힘든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다리가 나를 써야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몇 번 들어올리기, 차를 우리면서 주방을 가볍게 걷기, 마시는 중간에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기,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30초 정도 해보기, 몸의 무게를 좌우로 살짝 이동시키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균형 감각도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침 1시간 이내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을 더 잘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걷고 하루 동안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내일 아침 오래 앉아있기 전에 잠깐만 더 서 있어 보세요. 아주 작은 동작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리에게 당신은 아직 필요합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이자 평범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몸이 밤새 가장 먼저 잃는 것, 즉 물의 중요성과 탈수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엔 움직임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도 아침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잊는 것 하지만 몸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 그건 바로 물, 즉 수분입니다. 밤새 7시간,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잠으로 보내면서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몸은 천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호흡을 유지하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탈수 상태에 조금씩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런 가벼운 탈수쯤은 금방 회복되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육도 수분 부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조용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짝 어지럽다, 몸이 무겁다, 다리에 힘이 없다 는 느낌. 그게 단순한 피곤함이나 노화가 아니라 탈수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다면 근육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도 느려지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뚝뚝 소리가 나거나 에너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로 해결됩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203ml 정도면 좋고 사람에 따라 레몬 한 방울, 천연 소금, 한 꼬집 마그네슘 파우더를 넣는 분도 계시지요. 무엇을 넣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아침 루틴에 넣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침은 물보단 커피가 먼저죠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는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엔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태일 수 있어요. 물은 커피보다 뉴스보다 첫 음식보다 먼저 여러분의 몸에 도착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전 머리맡에 컵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휴대폰에 아침 물 한 잔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물은 소리 없이 작용하지만 몸에 주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이 굳어있던 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다리에 묵직했던 무게를 덜어주며 온몸의 순환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내일 아침 주전자 불을 켜기 전에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다리 한 발짝을 조금 더 가볍고 안정되게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샤워 따뜻함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히려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 심지어 하루의 소중한 시작, 의식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아침에 하는 따뜻한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샤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증기, 몸을 휘감는 따뜻함, 밤새 남은 뻣뻣함이 풀어지는 기분.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죠.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나만의 고요한 시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이른 시점에 하는 뜨거운 샤워는 우리의 다리 근육과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아직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이 느리고 혈액순환도 더디며 신경계도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 몸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게 되면 몸은 급격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혈관이 급히 확장되고 천을 조절하려는 신호가 쏟아지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샤워 후 나올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살짝 붕 뜬 듯한 어지러움 혹은 불안정한 균형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요했던 다리 근육은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릎이 약간 풀린 듯한 느낌, 종아리가 평소보다 뻣뻣하거나 긴장된 느낌, 걸을 때 다리에 기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은 샤워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 샤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몸이 샤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눈을 뜬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뻗고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일어나서 방 안을 몇 걸음 걷고 물 한 잔을 마신 후 그 다음 샤워실로 가보세요. 이 몇 분의 기다림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깨어나고 샤워 중 어지러움이나 다리의 불안정함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샤워 온도를 약간만 낮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는 온도보다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라도 샤워 후 어지러움이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작은 준비도 고려해 보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 의자,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벽을 살짝 짚기, 속도를 줄인 동작 등 이런 사소해 보이는 준비들이 여러분의 아침과 하루 전체의 안정감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는 여전히 즐기셔도 됩니다. 단지 조금만 더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몸이 이제 괜찮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아끼는 지혜로운 루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5번째 아침 습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조용한 습관이 어떻게 근육을 갉아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마지막으로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아침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은퇴 후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알람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는 참 평화롭고 여유로운 아침이죠.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크래커 하나,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따뜻함만으로 아침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 아침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도 안 고픈데 굳이 먹을 필요 있나? 공복을 유지하면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아. 살도 안 찌고 좋잖아.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아침 식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사라진 일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밤새 비워졌던 몸은 아침에 무언가 진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따뜻한 음료나 기분 좋은 맛이 아니라 몸을 지탱해줄 연료, 즉 근육을 지켜줄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몸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바로 자신의 근육, 특히 다리 근육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조금씩 정말 눈에 띄지 않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통증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망설이게 되는 순간, 계단을 내려가며 혹시라도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던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조용히 사라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그 자체로는 근육을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복에 마실 경우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탈수를 유발하거나 식사를 더 늦게 하게 만들어 결국 근육이 기다리던 영양소는 더 늦게, 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침에 거하게 한 상 차려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작고 부드러운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근육을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 이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삶은 달걀 반 개, 코티지 치즈 한 숟갈, 요거트에 씨앗 한 줌, 아몬드 버터를 바른 토스트 반쪽,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 하나로도 나는 아직 소중한 존재다. 내 몸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날은 입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서두르지 마세요. 단 2입이어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습관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조용했던 아침은 이제 몸을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걸로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내 다리와 몸이 오늘 하루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받았을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대신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힘을 가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크고 화려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아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작은 변화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단백질, 가벼운 움직임, 수분 섭취, 샤워 전 준비, 작은 아침 식사. 이 변화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정말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은 여러분의 다리 힘 균형 감각, 자립성이라는 크고 소중한 선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며 절대 작지 않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무엇을 먹는지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여전히 강해질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삶을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할 필요도,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침대 옆 스트레칭, 작지만 의미 있는 한 입의 아침 식사, 그걸 마음 담아 선택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소리내어 자랑하진 않지만 조용히 몸을 지탱해주고 자신감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일상에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한 줄의 이야기로 어떤 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젠 나도 시작해봐야지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장수지혜연구소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조금 더 든든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고 실용적인 건강 루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표현해 보는 것. 그 작은 다짐이 모이면 여러분의 다리는 더 단단해지고 몸은 더 안정되고 삶은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아침 눈을 뜨실 때 이 말을 꼭 떠올려 주세요. 내 아침을 잘 돌보면 그 아침이 내 하루를 돌봐줄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지훈 드림.